형의 칼날이 내 배를 관통했다. 비웅덩이에 쓰러져서야 깨달았다. 아버지와 형이 인생은 정교하게 짜놓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내 것. 이름은 11원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문의 평생을 바쳤다. 어느 큰 전투에서 기사로서 대륙 최강의 장군을 쓰러뜨렸다. 보리스가 나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그분의 동생답게 마법을 펼치며 그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게 황제의 명령이냐? 보리스는 역겨워하며 코를 막았다. 구역질 나는 검은연디. 소문대로 안개에서 온 암살자로군. 앙의 조직이 그들 빛의 기사단을 막았었다. 그는 상고에도 신분자를 저일했다고 보고할 거라 했다. 게다가 주변엔 이미 부정급 마법 결계가 쳐져 있었다. 고작 결계 따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형을 찾아가 이 일의 배후를 발견해야 해. 내가 움직이려는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다. 11원 눈앞의 광정에 현기증이 났다. 이제 할 수 없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가 나를 내려다봤다. 넌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확실히 궁금하긴 했다. 형은 그동안 가문을 위해, 자신을 위해 내가 다 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내가 짊어진 짐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이유는 단단했다. 내 몸의 영지를 불길하다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흉악한 살인마가 됐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가 한 모든 일은 그의 대업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쉽게 버린다. 지난 20년간 그 밑에서 개처럼 일한 나를 분노와 억울함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무상의 영웅이 자기 동생을 두려워해 입을 막으려 하다니. 칼을 들어 형에게 휘둘렀지만 보이스가 막아섰다. 형의 검이 내 몸을 꿰뚫었다. 내 본성은 진작 꿰뚫어봤다. 다행히 널 완전히 믿은 적은 없었지. 믿을 수 없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순간 바보 같았던 내 인생이 끝났다. 누군가 날 부르고 있었지. 이게 숨을 몰아쉬며 앙공에서 깨어났다. 에멀리였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했다. 여기 왜 있는 거지? 20년도 더 지났는데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다. 어렸을 때로 돌아온 건가? 에멀리는 내가 대련 가기 싫어서 시간 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둘러 출발하자고 지촉했다. 벨터 공작가의 성을 걸며 아직도 멍했다. 돌아온 건가? 입학 2년 전이었다. 매달 초 아버지 벨터 공작은 영지에서 검술 시합을 열었다.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내 상대는 크랜츠 벨터. 이복 형제지만 동갑이다. 다만 그의 어머니는 공작의 전구인 마어거리티이다. 내 아들 중 크랜츠와 나는 똑같이 막내지만 그가 더 주목받았다. 난 출심도 불분명한 사생아니까. 시합이 끝난 그날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날 외면했다. 에머니가 걱정하며 포기할 거냐고 물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무조건 이긴다. 검을 뽑는 순간 정말 무겁게 느껴졌다. 꿈 같지 않았고 이런 마법은 본 적도 없다. 돌아왔다. 크랜치가 도마망친 걸 비웃었다. 높은 단상의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시작 신호와 함께 크랜치가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달팽이처럼 느렸다. 몸을 살짝 들어 피했다. 다시 몸을 돌려 검을 휘둘렀다. 가볍게 손을 들어 그의 검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종아리를 살짝 찾아 넘어졌다. 목에 칼을 대니 대련은 끝났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어렸을 때 자주 괴롭혔거든. 그래서 똑같이 갚아줬다. 예상대로 크랜치는 참패했다. 아버지가 추정을 미뤘다. 날 만나겠다고 했다. 공작 전속 상급 기사 유혹헌까지 보내 데려가게 했다. 마어거리 뒤 마주 걸어왔다. 표정이 정말 구겼다. 의무실에서 막 나온 게 뻔했다. 비웃으며 물었다. 크랜치는 완전히 파라 머리 끝까지 난 모양이었다. 염치 없다고 했다. 참아줄 생각 없었다. 대련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더니 내 출신을 들먹였다. 나와 어머니 모두 탄한 것들이라고. 정말 지나쳤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너무 잘 안다. 천천히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크랜치랑 같이 학원에 갈 거라고요. 부인께서는 걱정 안 되세요? 아드님이 멀쩡하게 졸업할 수 있을지 막았죠. 공장님의 긴급 호출이다. 지체할 수 없어. 먼저 실례하겠다고 했어요. 역시나 공작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거니까. 부인은 소만 그일 뿐이었죠. 아버지 서재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거의 15년 만에 단둘이 마주했죠. 아버지 위령즈 벨터 공작은 오히프 제국 서부 영지 벨리어스를 다스리는 베제후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륙의 슈호자라 불러요. 뛰어난 마력과 처세술로 오랫동안 마족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이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고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대륙의 평화를 활았죠.
내 기억 속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 기꺼이 평생을 바친 어리석은 사람. 아버지가 바로 물었어요. 크런치의 검법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피했다면서요. 언제 검수를 익혔냐고. 역시 예리하시네요. 매일 밤 혼자 연습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 기억 속 전 검수의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왜 뛰어난 실력을 숨겼냐고 물으셨어요. 머리를 긁으며 그냥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고 아버지는 했어요. 또 왜 의아해하셨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냥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가비보다 낫던 걸 그게 대련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내 대답에 감탄하셨죠. 침착하고 명쾌하다면서 내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다고 날 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아이피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다시 태어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IPL만 생각하시나. 난 역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건가. 아버지가 다시 그건 말씀하셨어요. 선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널 보상하고 싶으니 원하는 게 뭐든 말해보라고. IPL 그 녀석이 원하는 걸 전부 망쳐줄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전쟁 최전선에 가고 싶다고. 처음엔 아버지가 단호히 반대하셨지만 주권을 내셨죠. 한 달 안에 미마이어 계곡에 갈 자격을 갖추라고. 지금은 그 자격이 뭔지 모르니 예전 최대한 힘을 키워야겠어요. 다행히 과거로 돌아온 나는 여전히 전투 감각이 남아있고 제 내의 소량의 마력도 느껴져요. 하지만 에머리는 듣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리마이어 계곡은 체전강이에요. 수백 년간 마족과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내가 곳이죠. 말도 못하기 전에 문이 확 열렸어요. 앨리스 누나가 들어와 내 옷깃을 확 잡았죠. 너 무슨 뜻이야? 아버지한테 전쟁터 가겠다니 크렌트 이긴 게 그렇게 웃으래. 그러고는 정신이 잃고 쓰러진 날 누나와 함께 옥상으로 끌고 갔으면 시작이래요. 누나 공덕을 3분만 버티면 시전선에 가는 걸 허락해주겠대요. 말이 끝나자마자 검을 들고 질러왔어요. 겨우 누나 공격을 막았지만 선바 전력을 할 줄은 몰랐어요. 누나도 내가 검신으로 정확히 누나 장검을 칠 줄은 몰랐겠죠. 기분 나빠진 누나가 생각보다 잘하네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죽었구나 싶었어. 안개 검술은 대부분 죽은 기술이지만 지금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누나가 봐줘도 상대하기 힘들어. 곰에 마력을 넣어서 힘의 차이를 극복하여 했지만 내 한계도 거의 다 왔어. 그런데 누나는 손을 봐주기는커녕 육성급 마법까지 외우기 시작했어. 미치겠네. 날 죽일 셈이야. 테스트라며. 그 순간 누나의 눈빛은 이미 완전히 이상해져 있었어. 머릿속엔 온통 쉴 수 없어. 질 수 없어. 누나 공격을 막아도 성 밖으로 떨어질 텐데 이젠 한번 걸어볼 수밖에. 누나의 검이 내려오는 순간 유컨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타났어. 누나 공격을 막았을 뿐 아니라 날 확 잡아줬지. 누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다디가 방금 뭘 했는지 깨달았어. 날 안고 엉엉 울면서 그냥 내가 전선에 못 가게 하려던 것뿐이었다고. 난 누나를 탓하지 않아. 누나는 뭐든 진지하게 하니까. 누나는 밖에 창대들이 모인 왕립학원에서 전무후무한 전 과목 S급 기록을 세운 전설 같은 존재야. 사람들이 말하기 이 실과 함께 차기 대륙 수호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나는 빛의 기사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비참한 결과를 맞았어. 그건 그렇고 누나가 유컨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그는 공장님의 수호기사니까. 유컨은 공장님 명령으로 시안도련님 호위를 맡고 있는데 은밀히 움직이는 거라 미리 알리지 못했대. 난 진짜 눈치챘어. 사무실 나온 뒤로 계속 기척이 느껴졌거든. 근데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눈 아프면서 잠들었어. 다음날 누나는 학원으로 돌아갔고 그날부터 2주가 지났어. 날 지치고 덜망하게 만든 2주였어. 원래 내 체력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젠 다른 대책이 덜 실해. 이건 미안해하는 누나한테 받은 지옥견의 피야. 원래 레미약의 이 계곡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진품인데 암시장에도 있다니. 마수의 피는 독특한 악취가 나고 입에 넣으면 화끈거려서 독극물로 여겨지지. 하지만 마시는 사람의 마력과 체력을 영구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정말 그런 걸 마실 거예요. 걱정 말라고 했어. 그너가 만든 요리를 먹을 용기가 있는 건 나쁘니까. 에멀리가 만든 버섯스프를 처음 마셨을 때 기억나. 마시는 순간 내 심장도 갑자기 멈췄어. 그 스프에 비하면 지옥견의 피는 진짜 맛있는 편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에멀리한테 산책 좀 하고 금방 올게. 유컨이 덤비보고 하러 자리 비운 틈을 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주 오는 곳에 왔어. 전승에서 이 실이 내린 계시에 따르면 이곳에 고대 신전이 잠들어 있대. 근데 지금은 나만 이곳을 알아. 가보자. 300년 전 신마대전이 일어나기 전, 모든 역사가 지워지기 전 이곳은 빛의 신 로멘네를 모시던 고대 신전이었다. 이게 마을 뒤편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드디어 봤다. 이 신전의 주인을. 창세 후 959년 인류는 신의 유물이라 불리는 고대 유물을 발굴했고
그 덕분에 벨리아스를 점령한 마계 군단을 몰아냈다. 그중 듀란달은 빛의 신 루멘델의 가호를 받은 성검이자 아이셸이 전생에서 날 죽인 바로 그 검이다. 근데 난 이 성검이랑 전혀 교감이 안 되네. 그냥 내 하입이나 하자. 빛을 부과시키니 바닥에 뭔가 무거움해 보인다. 얼핏 보면 검의 그림자로 착각할 정도.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엔 어둠도 있는 여긴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통로다. 만나서 반갑다. 내 마검 케일란. 이제 뛰어날 시간이야. 이 익숙한 감각. 그립네. 뭐라도 빨리 되고 싶어. 케일란이 드디어 나타났군. 이 꼬마가 잠든 마검을 띄웠다니. 이제 내 몸은 내 거다. 난 케일란을 간번에 붙잡았다. 예전엔 이렇게 덤벼들지 않았는데. 케일란이 숙박을 뿌리치며 내게 묻는다. 혹시 야레 계승자냐고? 맞아. 난 야레 계승자다. 주인님이 돌아왔으니 어서 절이나 해. 케일란이 화가 났다. 어인의 따위 집회 인정 못한다고. 마검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의 몸을 빼앗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해봐야겠어. 마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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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란이 빠짐 땅에 처박히고 나서야 겨우 불복했다.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돌아가야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신 케일란. 들떠서 난리다. 듀란달 앞에 왔다. 아직 잠들어있네. 주인은 아마 20년 뒤에 다 나타날 거야. 근데 왔으니까 검자루를 베어버렸다. 나중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는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이 되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전선에 나가겠냐고. 지금 포기해도 막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아버지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미 전선에 가 있다고. 유로코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마법 주루마이를 꺼내 지옥견을 소환했다. 레미아이의 계곡에 하급밭이 없다. 이번 시험을 위해 아버지와 기사들이 꽤 공들인 게 분명했다. 유로컨은 내 뒷모습을 보며 며칠 전을 떠올렸다. 내가 유로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같이 데려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맨날 허공에 대고 검을 휘두를 순 없지 않냐고 유로컨은 했었다. 난감해하며 플랑코 같은 또래를 찾아보라고 했다. 안 찾아본 게 아니라 플랑코는 날 보자마자 바로 도망쳤다. 내 의지가 확고하자 유로컨은 덤짓만 쓰고 방어에만 집중하겠다며 마음껏 공격해보라고 했다. 유로컨에게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더 부탁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이건 명령이라고 했다. 말을 마치고 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무겁고 빠른 공격에 유로컨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고작 10살짜리 소년의 검이라니. 그래도 결국 그를 이길 순 없었지만 그래도 도움에 정말 감사했다. 유로컨도 몰랐다. 이전에 나약한 도련님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 줄은. 직감이 났다면 지금의 신도련님은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지옥견이 내게 굴진해왔다. 내 힘으로 정면 승부는 어려웠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했다. 그래서 뛰어올라 검을 지옥견을 향해 아유에 던졌고 머리를 관통했다. 바닥에 흩어진 피를 보며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면 병 몇 개는 채울 텐데. 근데 여기서 피를 담으면 이상한 놈으로 지키게 뻔했다. 아버지가 뒤에서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아쉔. 그럼 던선에서 보자꾸나. 아버지를 배웅하고 케일란이 슬쩍 어깨로 지온다. 자리가 식칼처럼 보이냐고 물었다. 왜 안 쓰냐고. 피를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면서. 케일란을 달래며 걱정 말라고 했다. 고치커스게니까. 기대하라고. 화면이 전선으로 넘어간다. 서북쪽에 식인마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병사들을 지휘해 토벌 중이다. 하나도 놓치지 마라. 언젠가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줄이야. 에멀리는 이미 겁에 질렸다. 아버지가 전선에 나온 소감을 물었다. 좀 긴장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경기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 여기선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나한텐 아주 익숙한 일이다. 여기선 매일 서너 번씩 전투가 벌어진다. 지역 뛰어난 상급기사를 중심으로 전선을 넘으려는 마수들을 전부 격퇴한다. 내가 배치된 탄막은 전선에서 가장 안전한 수방이다. 그래도 경기는 살아났다. 에멀리는 이불 속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너무 무서워하겠네. 짐 싸서 돌아가라고 했다. 그녀는 오히려 소리쳤다. 도련님은 더 없이 안 돼요. 사랑이 마쇼 천지지만 제가 도망가면 누가 도련님을 보좌하나요? 화면이 방으로 바뀐다. 침대에 인형을 놓았다. 에멀리는 놀랐다. 이런 곳에서도 훈련하러 나갔다니 정말 부지런하다. 에멀리에게 평소처럼 네가 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전선의 특성상 밤에는 경계 병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내 기억으론 이곳은 마쇼로 가득한 위험지대다. 케일란을 쓰기에 딱 좋은 곳이다. 케일란도 이미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비밀인데 가득한 냄새. 나도 그의 파란내로 마음껏 휘둘러 사냥했다. 그리고 지옥견에서 흘러나온 피를 퍼배달라. 단숨에 들켰다. 깨어난 후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다. 다른 쪽 산뒤에는 전선으로 향하는 제국항려가 있다. 그녀도 자발적으로 전선에 나섰다. 아버지의 순실을 돕기 위해서 또 하루가 지났다. 전투를 막 끝내는데 모두 무사하다.
아버지는 내가 그물을 여유롭게 사냥하는 걸 여기 순간은 괜찮냐고 물었다. 원래 아버지는 내가 금방 돌아갈 줄 알았다. 아버지한테 말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웠다고. 아버지의 얼굴에 드물게 감탄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내일 아침 일찍 박사로 오라고 하셨다. 할 말이 있다고. 밤이 되었다. 이번에 마주친 그물은 하급지옥견이 아니었다. 상급 그물, 센트웜이었다. 갤런이 부추였다. 몸을 잠깐 맡기하고 쓰고 나면 바로 놓여준다고. 지금 내 실력으로는 칼로 샌드원을 상대하는 건 소용없다. 얕은 상처는 금방 아문다. 갤런 말이 맞다. 이렇게 가면 끝이 없다. 벌써 한 달을 걷혔다. 마수 피를 수도 없이 마셨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갤런에게 내 몸을 잠시 맡겼다. 갤런이 펼친 8꽃잎 거모. 샌드웜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갈라졌다. 아버지 이행이 갑자기 이쪽으로 왔다. 마수 시체들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물들이 모두 얼마 전에 죽은 걸 확인했다. 아버지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마수 시체는 즉시 태워버렸다. 뷰물 몸에 걷느니 아버지 눈에 유독 익숙해 보였다. 유혹하니 아버지를 불렀다. 이쪽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거대한 샌드웜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계속 후회했다. 마수 하나 잡으려고 그 기술을 쓰다니. 갤런에게 몸을 맡기면 진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당신마면 내 의식을 완전히 빼앗긴다. 온몸이 쑤신다. 다행히 계속 마수 피를 흡수해왔다. 그렇지 않았으면 산산조각 났을 갤런이 이래야 하진 않다. 내가 회기 잘하는 걸 진작에 얘기했는데 나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라고. 진작 알았을 줄 알았다. 갤런도 눈치챘다. 도엔델 소유자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걸. 돌아온 이유는 보스다. 하지만 내가 겁먹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날 단번에 집어삼킨다. 시끄러운 힐런을 한 손으로 전했다. 자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다음날 밖에 나가자마자 하필 시끄러웠다. 에머리가 급히 와서 알려줬다. 어젯밤 계곡 입구 근처에서 성급 마쇼 시체가 발견됐다고. 가슴이 털렁했다. 에멀리한테 다른 건 없냐고 물었다. 수상한 인물 같은 거. 그때 유혹형이 왔다. 공장님께서 급히 타주신답니다. 큰일 났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 박사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아버지가 어젯밤 소동에 대해 물으시면 어떻게 불러댈까? 역시나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어젯밤에 뭘 했냐고 물으셨다.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이 말을 좀 의심하시는 듯했다. 그거 흔히 내 검술 습관과 너무 비슷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아버지는 어젯밤 일이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비밀 암살 조직 안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고대부터 존재해온 자들이라고 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정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귀족을 학살했다. 흔적마다 검은 안개를 남기는 걸로 유명하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마지막 목격이 수백 년 전이었대. 그런데 어제 샌드웜 시체에서 다시 흔적이 발견됐다. 안개가 숨기는 주인의 것이 분명하다. 안개의 신야어의 흔적. 쇼고요 감탄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정확히 맞추시다니. 아버지는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이미 제국에 보고했다고도 하셨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다니. 이 얘기는 여기까지. 아버지가 오늘 황제 폐하께서 순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게 부탁할 게 있다고. 아버지는 사람들과 함께 황제를 맞이했다. 황제가 아버지를 일으키며 그렇게 적식 차릴 것 없다고 하셨다. 둘은 오랜 친구 사이니 다음 순간 황제가 나를 알아오셨다. 역시 윌리엄스의 아들이로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황제에서 살다니. 아버지가 무슨 부탁을 칠까 했더니 착한 아들 역할이었구나. 전생엔 황제가 오시면 방에만 있으라고 하셨는데 황제도 소개할 사람이 있으셨다. 우샤이프 질구띠오 헌녀 엘린 서빌러스. 그녀가 아버지가 부탁한 또 다른 일이었다. 그녀와 잘 지내라고. 입학하면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별로 내키지 않지만 아버지의 의도는 이해한다. 우리가 황제와 닭이처럼 그런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시는 거다. 하지만 전생을 겪은 난 안다.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보셨다는 엘리는 걸. 그런 역할을 못한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귀찮지만 일단 응했다. 엘린이 갑자기 물었다. 저 강은 왜 저렇게 빨간 거야? 알려줬다. 레미아이의 계곡 전체를 흐는 강이야. 하라고 불러. 우리 빨간 이유는 간단해. 늙거나 다치거나 약한 마수들이 본능적으로 혈아에 뛰어들거든. 그들의 퇴액과 시체가 녹아들어서 가물이 빨개지는 거야. 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끝은 뭐가 있냐고 또 물었다.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졌다. 끝은 마귀야. 이 강 따라가면 마왕도 만날지 몰라. 저 멀리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서구 제3초소족이다. 노란 빛은 마수와 교전 중이란 뜻이다. 아버지가 황제 폐하를 보호하라고 외치셨다. 나머지는 아버지와 함께 제3초소로 향했다. 황제가 검을 뽑으며 등산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다. 황군을 소집해 마수 투거를 항류시켰다.
아버지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난 후방 지원일 뿐이지만 엘린에게 빨리 주든지로 가라고 했다. 근데 엘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자기도 외쳤다. 최전선에 간다고. 누구로 못 막는다고. 짜증나서 유업권을 불렀다. 황녀를 주든지로 데려가라고. 엘린이 나를 가리키며 모래하다고 했다. 황녀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인내심이 바닥났다. 엘린에게 말했다. 내 고집 때문에 수십 명의 기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취전선은 장난칠 곳이 아니야. 제3초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즉시 마수소탕에 뛰어들었다. 억사이포 제국의 황제 디어원에겐 2명의 부인이 있어. 첫 번째 황후는 고인이 된 다이애너야. 두 번째는 제국의 실권을 쥔 카센드러고, 전임 황후는 이 황자와 이 황녀를 남겼어. 현재 황후는 3황자와 4황자를 낳았지. 그리고 5황녀 에이린. 신분이 알려지지 않는 첩이 낳은 소녀야. 사람들은 혈통이 불분명한 그녀를 이름뿐인 황녀로 여겼지.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 신분으로 오히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했었지. 그런데 누군가는 그녀의 노력이 못마땅했나봐. 내란주로 모아 그녀를 황성 밖으로 쫓아냈거든. 결국 그녀는 홀로 변동의 외딴섬에서 병들어 죽었어. 불행한 황녀라는 오명을 남긴 채. 그나저나 황제는 꽤 대단해. 세상이 다 아는 탈성급 마법 실력자거든. 황제가 아니었다면 마법 학교 회장이 됐을 거야. 마수 털이를 끝내고 오랜만에 부친과 술잔을 기울이는 황제. 부친과 함께 자리했지만 술은 혼자만 마시고 있어. 전쟁 중이라. 부친은 금조 중이거든. 둘이 이야기를 나눠. 황제가 말하기 최근 각지에서 귀족을 노린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대. 죽은 귀족들은 전도되고 특별관리 명단에 올라있는 부패한 관리들이야. 게다가 현장엔 검은 연기가 가득했대. 어디신지 근처에서 발견한 흔적과 비교해보니 부친이 스측하에 검은 연기의 주종다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대. 황제는 쓰레기들을 치워둬서 고맙긴 한데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어. 그냥 둘 수만은 없지. 그리고 황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 일부 귀족들이 배후가 에이린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은 헛소리라고 익숙하지만 에이린을 이용하여인 게 뻔해. 친구 입장에서 황제가 윌리엄즈에게 부탁해 자기가 먼저 죽으면 에이린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은 대박사로 평소처럼 운동하러 나가려던 참인데 에이린이 그때 찾아왔어. 나랑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에멀리가 반짝이는 눈으로 에이린을 많이 쳐다봐. 에이린이 되게 불편해 보여. 에멀리 먼저 내보냈어. 에이린이 낮에 있었던 일로 사과하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내 무에도 미안하다고. 에이린이 괜찮대. 난 그녀와 달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니 학원 들어가면 잘 지내보자고. 난 도움 줄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관계 쌓으러 온 거면 그냥 돌아가라고. 에이린은 그냥 나랑 잘 지내고 싶어서 한 말이래. 나도 그녀가 허울뿐이라 생각하냐고. 그러더니 내 옆을 스쳐 지나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넌 정말 아엑셀 공작이랑 완전 다르네. 가려는 에이린을 붙잡았어. 아엑셀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 에이린이 말하기 장면에 왕립학원 성관 갔다가 우연히 만났대. 아엑셀이 남들 눈치 보지 말라고 조언했대. 황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그 녀석 아마 같은 돈섬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때부터였구나. 에이린을 함정에 빠뜨린 게. 에이린한테 경고하려는데 갑자기 천상에서 소리가 나. 문 앞 에멀리도 도망치라고 소리쳐.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에멀리가 튕겨나가고 기사들과 호위병들이 급히 찾기 시작해. 나랑 에이린의 모습에 황제와 아버지 쪽에서니 상급 마수들의 공격 소식을 받았어. 엘린 황녀가 휘말렸다는 소식도 함께. 황제는 즉시 모든 황군을 발현했지. 후방 진영으로 황녀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다행히 당시 내가 경험이 있어서 빨리 엘린을 보호하며 마수의 공격을 피했어. 그리고 모두를 들이고 섭격비에 수목 관찰했지. 지난번엔 샌드웜, 이번엔 식인마. 전생과 다른 뭔가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 에멀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법의 제역으로서 앞으로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엘린도 자택하고 있었지. 자기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기사들은 모두 무사했을 거라고. 기사들이 엘린을 위로했어. 그녀를 지키는 건 자신들의 의무라고. 그때 환하게 웃던 기사가 식인마에게 붙잡혔어. 순식간에 식인마 손에 비참하게 죽었지. 난 모두 앞을 막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어. 식인마가 코로 냄새를 맡는 걸 보니 역시 놈들의 목표는 나였어. 그래서 모두에게 말했지. 내가 식인마를 유인할 테니 황녀를 모시고 먼저 떠나라고. 에멀리가 우렁차게 대답하더니 엘린을 안고 먼저 달아났어. 에멀리가 그렇게 빨리 도망가서 좀 불쾌했지만 난 그물을 반대 방향으로 유인했어. 이 상급 마수들은 아마 내 몸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맡고 온 거겠지. 카일렌이 웃으며 말했어. 넌 강해지려고 마수피를 수없이 마셨잖아. 온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마수들이 안 모여올 리가 없지. 카일렌이 알면서도 미리 말 안 해줬네. 자기는 내 몸을 원해서였대. 난 이 시끄러운 비차는 놈을 움켜쥐어 곰 안에 쑤셔 넣었어. 마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어. 이 기회에 상급 마수의 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 앞에 마룡이 나타났거든. 얘도 렌즈에 끌려온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저런 중량급 마술을 놓칠 순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카일렌에게 내 몸을 맡겼지. 한편 황제와 아버지도 도착해서 마지막 시기말을 서리했어. 부하도 이때 달려와 황녀의 흔적을 찾았다고 보고했지. 황제는 엘린이 갇힌 곳 없는지 살폈어. 엘린은 울면서 황제에게 날 빨리 구해달라고 했어. 아버지는 에머리에게 물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에머리는 처음 봤어. 공장님이 더럽게 타가운 표정을 떠면서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렸지. 기사가 자리가 위치를 시작한다며 아버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병력을 이끌고 도련님을 부추하겠다고 했어. 황제도 아버지를 지촉했어. 날 구하러 가라고.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어. 지금은 먼저 자네를 수습해야 한다고. 이 진지가 무너지면 마수들이 제국을 침공하니까. 에멀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 그럼 도련님은요? 아버지는 에멀리에게 말했지. 황녀를 무사히 탈출시킨 것만으로 이미 자신의 임무를 다한 거라고. 이때 벨터크 가문이라고. 벨리는 눈물 흘리며 사책했어. 또 닭이 때문이라고. 그때 머리 위에서 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용이었어. 난 용의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용은 창조주에 가장 가까운 생명체야.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존재지. 만난 건 내 영광이야. 근데 왜 하필 보면 안 되는 사람 위로 날아간 거야. 모두 내 모습을 봤어. 황제가 의아해했지. 왜 내가 용 위에 있는지. 이유가 뭐겠어. 그때 먹고 싶었거든. 시간이 없어. 눈앞에 식인마들을 빠르게 처리했어. 용 앞에 도착했지? 가까이서 보니 역시 다 잘하지 않은 스키용이야. 근데 입 벌리더니 내게 침울댔네. 이건 참을 수 없지. 버릇없는 녀석. 얼굴에 칼자국 몇 개 새겨졌어. 비명을 질러댔지. 이 틈에 8개의 공립 기술을 썼어. 전신을 공격했지. 연기 속에서 이어서는 걸 보니 이제 끝낼 때야. 같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도망치네. 억울해서도 차갔어. 다리를 붙잡았지. 운이 좋다 싶었는데 아래를 보니 사람들 천지야. 카이렌이 왜 꾸더냐고 물었어. 뭐겠어. 아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카이렌이 소리쳤어. 그게 어때서 한 칼이라도 해라고. 그 많은 눈이 날 보는데 마검을 쓰라니. 들키면 화형이야. 카이렌이 어쩔 거냐고 물었어. 나도 답답해. 지금 생각 중이잖아. 근데 갑자기 아버지. 탈성급 고위 마법진이 보였어. 날 봤으면서도 하늘의 비밀검을 쓰시네. 믿음직한 대륙의 수호자시네. 아버지. 다행히 스키용이 잘했어. 공격을 피했지. 근데 검 하나가 내게 날아왔어. 절대 못 피해. 그래서 내 먹이를 놓쳤어. 카이렌이 빨리 날라고 했어. 땅가락에 터박히 빠자고. 근데 안개 능력이 들키면 화형당해. 카이렌이 소리쳤어. 죽게 생겼는데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아래가 피해가냐? 겁이 떨어지면 안 죽어. 어쩔 수 없지. 카이렌이 안 된다고 소리쳤어. 그럼 더러운 물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도 나랑 같이 떨어졌지. 저 멀리 마왕도 용을 발견했어. 신비한 감동이야. 부하가 말했지. 새끼 용 같으네요. 길 잃고 위협에 빠진 듯합니다. 마왕이 느꼈어. 협곡 쪽에서 아주 특별한 기운이 낯설면서도 익숙해. 부하가 말했어. 궁금하시면 가보시죠. 문제는 일으키지 마세요. 나는 겨우 피해 강에서 기어나왔어. 죽는 줄 알았네. 카이렌한테 물었어. 카이렌은 화가 났어. 어떻게 나 죽일까 고민 중이야. 화내지 말라고 했어. 돌아가서 깨끗이 씻어줄게. 카이렌이 정신 차리라고 했어. 여긴 마계야.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내 뇌리에 새겨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마왕 백혜령이었어. 과거의 마왕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말했지. 마치 세상의 모든 악이 그에게 모여있는 것 같다고. 그 녀석이 지금 내 앞에 있어. 하필 이 순간에 그를 만나게 되다니. 마왕이 내게 인간이냐고 물었어. 왜 대답 안 해? 싸우고 싶은 거야. 난 손을 휘둘렀어. 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달렸지. 근데 그가 갑자기 웃더라고. 지금의 나로선 이기는 건 불가능해. 그래도 도망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상대는 마왕이잖아. 갑자기 마왕이 내 앞에 들어놓았어. 어린애랑 싸우지 않겠다면서. 경계를 풀라고 했지. 난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좋은 거야? 검을 내려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마왕이 다시 물었어. 인간 맞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그렇다고 대답했어. 물살을 휘슬려서.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마왕이 내 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야. 의심하더라고. 그래도 난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했어. 내 표정이 자기를 혼자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자기도 인간은 처음 본다면서. 그럴 리 없다고 했지. 자기 영주를 시찰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 그래서 온 거라고. 놀라지 않냐고 물었어. 내가 무정정하니까 소리쳤지. 어디선가 날 본 적 있는 거 맞지? 이런 반응 보이는 애가 어린다고. 난 생각했어. 전생의 시간 내로 치면 마귀가 곧 침공을 시작할 텐데 지금 이 모습의 마왕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안 보여. 뭐가 그를 닦은 걸까? 궁금하면 당장 해결해야지. 마왕으로서 뭘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 고개를 갸웃하며 웃더라고. 내 밑에 사는 별거 여섯 아니래. 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대. 근데 누가 방해하면 전부 죽여버릴 거래? 이게 우리가 아는 마왕이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단단면을 느낄 수 있었어. 지금은 억제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 풀리는 거지. 난 그걸 막아야 해. 마왕에게 거래를 제안했어. 곧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받을 거라고.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게 인간과의 대규모 전쟁의 도화전이 될 거래. 마왕에게 약속해달라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으키지 말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지금은 참을성이 있더라고. 대가가 뭐냐고 물었어. 약속했지. 무슨 일이 생기든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마왕이 내 눈을 보더니 뭔가 알고 있는 거 맞네. 이름이 뭐야? 셴이라고 했어. 마왕의 이름으로 약속해줬지. 나와 마왕은 계약을 맺었어. 그 후 난 수색대에 눈에 띄었고 무사히 본층으로 돌아갔어. 마령 생존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지. 돌아온 곳은 원래 15원이었는데 지금은 군병원으로 쓰이는 곳이야.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엘린이 찾아왔어. 자기 사람이 되지 않게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 정말 예상하기야.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지. 에일린이 또 부정적인 말을 들어놓기 시작했어. 내가 그녀에게 직원이 없어서 거절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녀의 그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녀의 불행 뒤에는 아이치야오의 그림자가 있을 거야. 나는 에일린의 말에 이어서 그녀에게 지금 말했어.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난 그녀 곁을 지킬 거야. 그녀가 모든 다만 걸 이 되찾을 보고가 때까지 얼마나 갈지는 장담 못해. 에일린은 내 말 뜻을 알겠다고 그녀가 했어. 나를 가리키며 두고 말했어. 봐. 난 계속 성장할 거야. 언젠가 내가 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방금 전까지 낙담했던 그녀가 순식간에 의욕으로 가득 찼어. 시간이 흘러 장면이 바뀌고 뒤쪽 천막박한 숲속에서 누군가 몰래 움직이고 있었어. 난 그의 몸을 통제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 러네이 텔린생. 이런 소형 차원 상자는 아직 보급 안 됐잖아. 차원 공간을 담을 수 있는 마력의 상자야. 뭐든지 무한정 담을 수 있는 신기지. 런웨이 까든 건 지알렌 왕국 마법학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이야. 난 거의 2년 동안 관찰했어. 지금대에서 누군가 몰래 밀수를 하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 지알렌 왕국 출신인 칠성 마법 기사 런웨이 내가 범인이었어. 그는 법에 지겨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난 소형 차원 상자 안에 물건들을 수단했지. 땅에 신선한 마수의 부위들이 떨어졌어. 이런 물건을 운반하려면 분명 내부에 내통자가 있을 거야. 런웨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어. 난 그에게 연기 마수의 그만하라고 피는 했지. 이미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거든. 누가 세나가게 한 건지 궁금했는데 런웨이는 슬그머니 마법을 시전했어. 그리고 나한테 화염신결을 날렸지. 고마야. 방심한 대가는 죽음이지. 그는 내가 죽을 줄 알았나 봐. 근데 애써 보안 차원 상자를 이렇게 낭비하다니 좀 아깝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어. 주변의 새까만 연기를 보고 그는 공포에 지였지. 난 그를 나무에 밀어붙이고 선택을 하고 했어. 통경로와 내 통자를 모두 불고 편하게 죽을래? 아니면 온갖 고통을 겪고 죽을래? 장변을 따라가면 빌리아스 서부 북변 교역소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황후를 나르고 있었어. 두 사람이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안에 든 건 바로 런웨이 경의 머리였어. 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지. 타일렌이 그냥 놔둘 거냐고 물었어. 난 경고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 런웨이는 나무의 피를 몰래 육서포 제국으로 운반했어. 그가 나른 물건들은 최종적으로 지알렌 왕국 마법학회로 보내지지. 그곳은 대륙에서 인정하는 마법 광신도들이 모인 곳이야. 그들은 마법 창도를 연구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를 추구하지. 지금은 다오 소형 차원 상자 같은 실용적인 신기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그들이 마수의 피를 사용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거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취소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 그 순간 육서포 제국의 어느 저택에서 아이치야오는 내가 아버지를 따라 전선에 갔다는 걸 알았어. 웃으며 그 말했어. 이복 동생. 이제 슬슬 만나볼 때가 됐. 길고 긴 전선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 에멀리는 벌써 기대하고 있었어. 재미있을 후군 생활을 말이야. 하지만 누군 지포 누군 실은 법이지. 그곳은 나한테 새로운 지옥의 시작일 뿐이야. 이리저리 돌아들이어 집에 도착했어. 크렌트는 여전히 날 보면 도망가는 모습이더라고. 그런데 예전엔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버지나 아익셀을 대할 때처럼 대하는 거야. 내 방문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느껴졌어. 온몸이 떨리는 익숙한 기운을. 맞아. 바로 아이셀이야. 내 숑. 환생하고 처음으로 원수를 마주했어.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침착할 수가 없었어. 지금이 바로 저 동물 죽일 때야? 근데 칼든 내 손을 탈런이 붙잡았어. 정신 차려. 지금 죽이면 재미없잖아. 눈 속의 원한을 억눌렀어. 형에게 인사했지?
그가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다행히 날 기억하는구나. 검술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 전장에서 날 도울 수 있겠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기계처럼 말했지. 저도 형을 기다릴게요. 내 말을 듣더니 안심한 표정이었어. 그의 의도를 눈치챈 후 신기하게 냉정해졌어. 눈답게 에머리는 양손에 집을 들고 헐떡이녀 왜 안 도와주냐고 투덜댔어. 문을 팍 차고 들어온 애가 아엑셀을 본 순간 굳어버렸지. 아엑셀을 보내고 긴장한 에머리가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물었어. 근데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 에머리한테 나가 있으라고 했지. 그리고 문을 닫았어. 화장실로 가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토했어. 켈런한테 왜 막았냐고 물었지. 켈런은 내 분노가 더 퍼지게 달할 뿐이래. 그래야 더 맛있대. 아익셀 방에선 부하가 둘째 아라시 소재를 보고하고 있었어. 대륙 북쪽 배교정 영지 보로 아이너. 이방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동독이지. 아익셀은 부하에게 둘째 아가씨가 제국으로 돌아오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어. 부하가 갑자기 아익셀에게 물었어. 좋은 일 있냐고. 동생 만나고 나서 엄청 밝아 보인대. 아익셀은 착각이라고 했어. 지금 자기 기분은 최악이라고. 원수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은 착각이 아닐 거래. 그래서 부하에게 사람을 보내 이것이 부족을 가며 학원으로 가란다 해. 에멀리가 마차 밖에서 화났다고 소리쳤어. 내가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녀는 입으론 뭐라 해도 마음은 따뜻하게 날 댕겼지. 따돌림 당해도 절대 기죽지 말고 꼭 무사히 돌아오라고. 역시 에멀리라며. 내가 8살 때 고열로 정신이 오락가락해진대. 아무도 날 돌봐주려 하지 않았어. 오직 에멀리만이 온몸이 뜨거운 나뒀고 빗속을 뚫고 영지한 치료소까지 달려갔지. 그녀가 정성껏 돌봐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저택 어딘가에서 조용히 죽었을 거야. 얘나 지금이나. 에멀리는 내게 시녀 이상의 소중한 존재야. 근데 말이야, 내 안전을 지키려고 중급 기사를 무려 6명이나 보내다니 입학 전부터 피 볼 일이 생기겠는걸. 마차가 어느 곳에 도착했고 기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두드려 오늘은 여기서 야영한다고 알려왔어. 지금 위치는 중부도시 세퍼렌 근처인데 내일 오전이면 도시에 도착한대. 새빨간 거짓말이지. 세퍼렌 근처엔 이런 숲이 없거든. 게다가 이렇게 외진 데다 그늘도 없는 곳에 야영이라니. 역시나 내가 마차에서 나오자마자 놈들이 나 에워쌌어. 누가 시켰냐고 물었더니 대장놈이 웃으며 곧 죽을 놈이 뭘 알아서 뭐 하냐고 하더군. 그 놈이 칼을 휘두를 때 난 공격을 피하고 역으로 그 놈의 머리를 베어버렸지. 나머지 놈들은 겁에 찌여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이렇게 강할 줄 몰랐나 보더라고.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놈들에겐 상대치가 없어 전부 처리해버렸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란 머리 녀석을 리벼 주저앉았지. 난 검을 들고 그 놈을 보며 전부 다 불라고 했어. 그 놈은 정말 빠르게 다 불더라고. 마오거리트 공작 부인의 지시였대. 그러다 그 놈이 또 말하게 퀸스 도련님이 부인에게 뭔가 간절히 부탁했다던데. 이번 임무가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대. 내 앞에선 도망간 다니던 녀석이 뒤에선 뽕수를 이렇게 많이 부리다니. 노란 머리가 갑자기 눈물글썽이며 물었어.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죽이긴 할 거야. 마차를 모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복숭 살려주는 거랑 필요 없어지는 건 별개지. 그렇게 노란머리는 임시 마부가 됐어. 노란머리가 모는 마차를 타고 중부도시 세펄렌에 금방 도착했지. 하견 벨리아스에서는 마오거이트 부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사람 중 한 명은 시즌 매고 6명은 목숨을 잃었다. 난 이미 열흘 전에 스펄렌을 무사히 떠났다. 하인은 자기들이 날 과소평가했다고 부인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학원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인은 내가 했던 협박이 떠올랐다. 서둘러 하인을 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크렌츠가 위험해질 테니까. 난 이미 학원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리고 금발의 브라이언은 그동안 계속 내 수행원 노릇을 했다. 이제 브라이언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할 때다. 난 입학 당장 선생님께 신분증명서를 제출했다. 선생님은 금방 입학 결사를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기숙사를 회전받았다. 이틀 후 입학식에 참석하고 숙성 테스트를 받으면 된다. 기숙사 열쇠를 받는 순간 정말 놀랐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나뿐만이 아니었다. 브라이언은 아예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황족관이라니. 하지만 우리 가문에서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압력을 넣은 거다. 모든 게 정리됐다. 난 브라이언에게 임무가 끝났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꺼낸 건 검이 아니라 주머니였다. 이건 그에게 주는 보수다. 어디를 가든 새 출발하기엔 충분한 돈이다. 다만 벨리아스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기사 브라이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평생 날 보조하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말을 듣고 한다. 믿을 수 있고 따를 가치가 있는 주인을 만나면 주저없이 바로 따르라고. 난 브라이언에게 물었다. 내가 뒤에서 칼을 꽂으면 어쩔 거냐고. 브라이언은 그래도 자기 선택이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배신하지 말라고 했다. 참여는 학장실로 바뀌었다. 이때 숙성 테스트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올해 검사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난 유난히 특별했다. 숙성 테스트에서 내 마법 등급은 1성,
신체 등급은 S급. 그리고 암속성은 무려 92%였다. 교관 실리커가 말했다.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애셔조차 수속성이 88%에 불과했다고. 학원장 컨델도 매우 놀랐다. 역사상 최고의 던데라 칭송받는 아이가 도달하지 못한 수치가 그 동생에게서 나타났다니. 하지만 암속성은 좀 특수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힐 수도 있다. 컨델이 또 말했다. 시안이 전선에서 엘링 형녀를 구했다고 해서 황제가 그를 hom족반에 배정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의 혼사를 보여 중이라고. 한권 다툼에서 벗어난 다섯째 형녀가 인재를 배출하는 벨트 가문과 흥인하면 지국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조용히 지켜보자. 저 아이가 제안을 가져올지 영웅이 될지. 내 속성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 전생에는 80%좀 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바 싱싱 피를 마셔서 그건 못 봤다. 그런데 하필 이 길에서 크랜츠와 또 마주쳤다. 그 비엔 게렌 왕국의 네일런 수다 가문 아들 타펠이 있었다. 전생에서 그는 크랜츠와 함께 날 괴롭혔던 놈이다. 처음 만나자마자 벌써 비꼬기 시작하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지. 포퍼를 써드린 후에 크랜츠에게 말했어. 우리 대대로 뒤에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한 번 더 걸리면 멀쩡하게 졸업 못할 거야. 도서관에서 힐리커가 책을 찾으러 왔는데 없어졌더라고. 내가 그 책 들고 물었지. 이거 타는 거냐고. 집달라고 하더라. 연구에 중요하다면서. 당연히 줘야지. 바로 이거잖아. 암살 조직 안개의 힐리커 당준이. 전생에서 힐리커를 처음 봤을 땐 그냥 평범해 보였어. 관심도 보여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내가 성장하길 바라더라. 암속성은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줬지. 날 이끌어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착각이었어. 교관이란 건 신분 위장일 뿐 진짜 정체는 암살자였지. 정체를 느낀 케이려는 엄청 침착하더라. 책 정리하고 연구실로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했어. 역시나 똑같네. 차에 독을 탔더라고. 하지만 마수피를 수없이 마신 나한텐 안 통해. 어떻게 자기 정체를 알았는지 도서관 부석 책 사이에 숨긴 지령 위치를 정확히 아는지 물어보더라. 나도 안개 소속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래. 더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봤어. 힐리크한테 물었지. 정화 작업. 정확히는 암살 행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힐리커는 무슨 서인지 모르겠다는 척했어. 근데 날 공격하기 시작했지. 유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주인 자기도 모르는 멤버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대. 어떨 수 없지? 안 믿으면 보여줄 수밖에. 그래서 킬러를 꺼냈더니 힐리커가 급하게 멈추라고 했어. 야어에게 선택받은 자만 다룰 수 있는 마검 킬런이니까 힐리커한테 야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내부에서도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걸. 로엔의 어느 거리, 셔라이커가 마법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재단으로 갈 수 있다. 여기부터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 안개의 신이 힘으로 만든 아공간이다. 내부는 겉보기보다 훨씬 멀다. 하지만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주변에 매복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환영 인사치고는 좀 과한데 놈들이 비기를 펼쳤다. 죽음의 진.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지. 비기 발동. 살기 파동. 암살자만의 비기다. 살기를 시제어 만든다. 그리고 몸에서 방출한다. 쓰러진 놈들은 한동안 깨어나기 힘들 거다. 그런데 아직 흥명이 버티고 있네. 간부급인가? 안개검을 쓰려는 순간 상대가 바로 끌어보였다. 정체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셔라이커가 먼저 참지 못했다. 진짜 실력을 보고 싶은 모양이다. 어둠의 안개부터 안개공까지 전부 사유자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녀가 나한테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됐다. 그래서 바로 도망쳤다. 전투욕이 셔라이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전투욕에 빠진 그녀는 끝까지 싸운다. 나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도망쳤지만 셔라이커는 끈질기게 쫓아왔다.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다. 당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킬런이 나타나 잠깐 쉬라고 했다. 원래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호를 숭배하는 놈이 감히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손을 대다니. 셔라이커는 당주로서 확인하려 했을 뿐이야 변명했다. 내가 진짜 계승자인지. 킬런은 화가 나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다. 신을 부르면 되잖아. 말 안 듣는다면? 텔러는 그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나 좀 신경 써줘.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잖아. 말했다. 킬러님의 실체와는 소유자의 생명력을 소모한다고. 텔러는 그 이유 때문인 줄 몰랐다. 내 옷깃을 잡아 올렸다. 마쇼피를 헛수로 마셨냐? 셔라이커는 찾아오는 싸움은 거절하지 않는다며. 다가왔다. 상대가 텔런이라면 거도 거절할 수 없다고. 텔러는 정말 무섭네. 나를 놓고는 조용히 뒤에 있으라고 했다. 저 뻔뻔한 놈의 길을 뻗어야 했다고. 둘이 싸우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기승자를 재단으로 데려와라.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안개의 신. 야, 안개의 신이 사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인을 밥 먹듯이 한다고 말이야.
심지어 그걸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한대. 하지만 난 대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옳고 그른 건 남이 아닌 자신이 정하는 거니까. 죽음으로 자신의 정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된 이 이론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난 이 신을 알아. 그저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다보용일 뿐이야. 예여가 내게 물었어. 무슨 자격으로 그의 계승자를 다치하느냐고. 계승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예여가 직접 안개석을 내리는 거. 다른 하나는 안개석이 자격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야. 예여는 날 모르지. 그러니까 난 후자야. 게다가 원래 재단에 있어야 할 안개석도 2년 전 갑자기 사라졌어. 거기다 난데 올 수 있어. 그저 다 해방하지 못했던 카일레는 마야. 그것도 꽤 잘 다루고 있고 예연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 넌 어딘가 알 수 없는 시간에서 온 녀석이구나. 난 이 모든 게 그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어. 예연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고 이미 했어. 오래전에 심격을 빼앗겼거든. 근데 그는 꽤 단단하더라고. 완벽한 계승자가 문 앞에 찾아왔는데 그가 더 할 게 없던 거야. 정말 대박이잖아. 그때 화제가 바뀌었어. 그는 내가 거슬리는 걸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 손잡이를 꺼냈어. 사실 난 뭘 쓰던 건 아니야.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이게 영원히 세상에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건 이제 예여와 상관없는 일이야. 않았어. 하지만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야 하는 법. 그는 절대 지회자의 이름으로 내게 물었어. 이 힘으로 뭘 추구하고 싶으냐고. 전생에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그때 내 대답은 형을 위해 살렸다는 거였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겨. 이번엔 그의 힘을 완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거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연은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했어. 그가 만족하지 못하면 날 당장 죽일 수도 있다고. 난 결과가 뭐든 상관없어. 난 그저 내 선택을 고수할 뿐이야. 이때 내가 추구하는 길이야. 예여도 더 묻지 않았어. 어차피 내가 신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만 하면 그는 이해없대. 나랑 얘기는 끝났고 이제 그는 딸이랑 얘기할 차례네. 한동안 못 봤는데 변화가 엄청나네. 아빠로서 정말 기쁘잖아 오라나. 카일레는 전혀 안 기뻐 보였어. 이미 징응중 처리하고 내게 소리쳤지. 갑자기 카일레 앞에 마법빙이 나타났어. 그러더니 그녀가 시치하랬어. 게다가 내 마력을 소모하지도 않았어. 파일렌이 예여한테 뭘 한 거냐고 따졌어. 예여는 별거 아니래. 그냥 파일렌한테 자기 생명력 일부를 나눠줬을 뿐이래. 다음 날 기숙사. 브라이언이 내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 할 말이 없었어. 이건 완전 두 사람의 전쟁터잖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아예 모른 척하기로 했지. 난 기들거기 놔두고 나가버렸어. 옥상에서 신선한 공기 좀 마시려고 왔는데 갑자기 피 냄새가 났어. 아래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었어. 게렌 왕국 루이스 공작가의 장남 베리트의 주도하는 그룹이 다행히 엘린이 그때 나타나서 그들의 행동을 막았어. 하지만 베리트는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엘린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자기가 했지. 괴롭힌 적 있냐고. 그 여연한 뒤에서는 괴롭힘 당한 적 없다며 엘린에게 가달라고 했어. 그냥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베리트는 오만하게 말했지. 똑똑히 봤지. 이제 꺼져도 돼. 엘린은 개의치 않고 무조건 피해자를 데려가려 했지만 베리트에게 붙잡혔어. 내가 듣기에 베리트의 엘린을 비웃더라고. 권력도 없는 다섯째 황녀가 바로 발로 차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어. 근데 한 가지 놀란 건 눈앞에 이 사람이 레시머스였다는 거야. 레시머스, 대륙 최고의 검대. 그녀는 원래 요자이포 제국 출신인데 학원 졸업 후 갑자기 갤런 왕국에 들어갔어. 무술명가 클라인 백작가러 국적까지 바꾸고 말이야. 전생에 나는 지구 명령으로 그녀를 죽였어. 원래는 비밀 암살 작전이었는데 성안에 정입한 후 그녀와 정식으로 대결했지. 다른 이유는 없어. 그녀는 마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검술만으로 덩점에 오른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베리트는 억지로 일어나더니 내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도 그들의 게임에 끼고 싶냐고 물었어. 이걸 게임이라 부르다니. 마력들을 잘못 놓으면 마법은커녕 쟤네 마력까지 망가져.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남의 입에 마력주 넣는 게임. 나도 한번 해볼까? 세 명은 겁먹고 도망쳤어. 너와 엘리는 레시머스를 치유실로 데려갔지. 선처는 거의 다 치료됐고 엘리는 레시머스에게 푹 쉬라고 하면서 어느 기숙사에 사는지 걱정스레 물었어. 그놈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하고. 그녀는 평빈이라 페미노간에 살고 건솔스키로 특별히 입학했대. 건솔교관이 원래 입학 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교관이 갑자기 학원에서도 떠났대. 그녀의 후원자가 사라지니 괴롭힘은 차치하고 당장 짐 싸서 떠나야 할 판이었지. 그래서 내가 엘린에게 그녀를 시종으로 들이자고 제안했어. 건솔스키승한테 배울 수도 있고. 엘린은 내가 무슨 헛소리냐며 남학생을 어떻게 봐냐고 했어. 엘린이 오해한 거였어. 레시머스는 어려서부터 짧은 머리에 남장을 해서 자주 오해받거든. 엘린은 미안해하며 자리가 몰랐다고 했어. 근데 엘린도 내 대안에 탄성했지. 레시머스는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 황녀의 시종으로서 절대 그녀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부턴 황녀 엘린에게 맡기면 돼. 전생에 레시머스가 그저 포기하고 마력 잃은 게 다 베이트 때문이었던 거야. 이번 생에 마력을 되찾은 대륙 최고 검대지라면 아마 나도 그녀의 상대가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내겐 다른 일이 있어. 아침에 실리커가 직접 나한테 시험을 줬거든. 물로써 터청화 작업인데
첫 임무부터 좀 까다롭긴 하네. 지금부터 실리커한테 부려먹히게 생겼네. 앞으로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옆문이 무너졌어. 학원에 마수가 나타난 줄 알았지. 앞에 있는 애가 낯설어. 마법 등급 1성, 신텔 등급 S급, 퍼플트 가은 막내션. 뒤도 나처럼 신입생이야. 이름은 세트, 나이는 11살. 어이가 없네. 이 덩치가 신입생이라고 전생에 본 적 있나? 세트의 근육을 부풀리더니 나한테 한판 붙다고 해. 내가 기도 못 받은 S급 신체를 가졌단다. 가슴에 웅ям을 호고 떠올랐어. 히스페이니어 문장이잖아. 모래의 왕자 이파서의 진짜였네. 히스페이니아는 대륙동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야. 마법과 전투를 겸비한 제일 왕자를 중심으로 모인 강력한 군사력. 유지표 제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지. 그런데 유일한 후계자인 제일 왕자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당내국이 급속도로 무너졌어. 제일 왕자 사망원인은 몸만 단련하느라 건강관리는 안 해서 감기로 시작된 병이 악화돼서 전생은 이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골치 아프네. 문득 생각난 게 있어. 지금은 안 된다고 했지. 학원에선 허가 없는 대련이 금지니까 행정실에 먼저 신청해야 한대. 행정실이 어딘지 물어봐. 본관 상층이라고 알려졌어. 키가 달려가면서 기할래. 얘 보니까 머리에도 근육만 가득하다는 말이 딱 맞네. 행정실은 반대 방향인데 대련 신청 같은 것도 없고 당분간 못 돌아오겠지. 정화 작업이나 처리하자. 자임원 대륙 3대 후보 중 한 명. 겉으론 늘 기부하면 좋은 이미지야. 근데 뒤로는 이종 교배자를 팔아넘기고 노예시장까지 운영하는 쓰레기지. 지금도 부하들한테 상품 관리 잘하라고 하네. 내가 노렸다는 걸 모르겠지. 케일런이 흔들리면서 알려줘. 엄청 복잡한 지원을 듣긴데 목표가 이상은 뭘 숨기고 있나봐. 내 흥무가 버전하다. 눈치 못 챈 사이 한 명 바로 처리했어. 얘가 그렇게 사람 고용해놓고 제대로 싸우는 놈이 이제 자임원만 남았어. 자임원이 겁해지요. 돈이 얼마든 다 줄 수 있다는데 안 그랬지만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목숨이야. 정화가 끝났어. 케일런이 말해. 이 감옥에서 두 개가 섞인 기운을 느낀대. 우리 15분이 꼼짝 않는 여자애가 있어. 후배는 용화를 안고 있네. 숙소로 돌아갔어. 브라이언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 길에서 주웠다고 했지. 브라이언은 안 믿는데 부하 문제가 걱정되나 봐. 사실 불가능해. 용은 마치 여러 속성이 모인 마력 덩어리라 계속 그 속성의 마력을 투입해야 부하할 수 있어. 어미를 떠난 용활은 대부분 부하 못한 돌이 되지. 그런데 바로 뒤통수 맞았어. 요가이 갑자기 삐덕거려. 안에서 하나가 튀어나왔어. 윤도 사람도 아닌 작은 여자아이가. 브라이언이 당황해서 나한테 물었어. 부하했어. 어떡하지 어떡해. 나도 그 여자애가 품에 안고 있던 게 용임이었을 줄은 몰랐어. 생각보다 훨씬 골치 아프네. 근데 꼬마 용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더니 아빠하고 케일런은 웃겨 죽는 줄 알았어. 11살에 벌써 아빠래. 진짜 열받네. 이 모든 게 다 그 애 때문이야. 분명 그 애가 나한테 가져가라고 했잖아. 나쁜 놈들 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위험한 돌멩이라고 했다고. 케일런이 감탄하더라.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보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 용인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야. 반인반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위험해. 많은 사람들이 노릴 거야. 학원에 들키면 교장이 외부 위협을 없앤답시고 쟤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쟤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제 인생은 고통뿐일 텐데 내 손으로 끝내주는 게 나을지도. 그런데 꼬마 용인이 갑자기 눈을 뜨고 또 아빠라고 불렀어. 그러고는 나를 깍 안았는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나는 결정했어. 배는 산으로 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벨 트럭 가문 공작의 성으로 바뀌었어. 마우거이트 부인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녀는 이래로 손 놓고 있다간 크난치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했어. 섹세이 부인 뒤에 불쑥 나타나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라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어. 마우거리트는 별일 없다며 급히 자리를 떴어. 부하 케일린이 마우거리트가 기사를 고용해서 나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엑셀에게 보고했어. 그리고 내가 왕실관에 배정됐다는 것도. 그 후 덤보원은 묘하게 장적했어. 엑셀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 이미 아는 얘긴데 사실 동생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엑셀은 실망했어. 그는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을 곁에 두지 않거든. 하지만 케일리는 여기까지 겨우 올라온 거였어. 그래서 결심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 직접 와서 조사하겠다고. 절대 엑셀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엑셀이 케일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동생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러니 확실히 밝혀면은 기숙사로 돌아왔어. 필리커가 또 내 기숙사 문을 열었어. 근데 오늘은 수업이 없었거든. 필리퍼가 의아해하며 왜 방에 애가 있냐고 물었어. 나는 말이 길다면서 왜 왔냐고 물었지. 필리커는 지금 진짜 급했어. 내가 큰일을 냈거든.
세스가 신청한 내련 신청서야. 힐리커가 소리를 질렀어. 조용히 있기도 벅찬데 이제는 미친 듯이 주목받고 있어. 교장도 관장하러 온대. 테일런이 허이없어 하며 11살 신입생들끼리 싸우는 게 뭐가 볼만하냐고. 이 둘은 평범한 신입생이 아니거든. 내가 대련이 언제냐고 물었어. 힐리커가 말했어. 2시간 후래. 대련장. 세스가 기뻐하며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너도 마찬가지겠지? 아니야. 난 그냥 깊은 무력감만 느꼈어. 그런데 대련장에서는 검술이랑 마법 대련만 가능해. 마법은 우리 둘 다 형편없으니까 검술만 남았지. 세스가 점프하더니 바로 공격을 시작했어. 걔는 몸이 민첩한데 공격도 꽤 묵직해. 근데 이런 집만 앞세운 공격은 쉽게 흘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걔를 상대할 땐 힘이 아니라 정확성과 민첩성이 필요해. 검이 안 통하자 세스가 검을 거두고 나한테 발차기를 다리를 잡아서 매치기로 넘겨버렸어. 놀랍게도 세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이런 상황에서 반격을 했어.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듯 세트의 동작에 대해 수근거렸어. 완전히 인간의 한계를 넘는 움직임이었거든. 말했어. 검술은 졌다고. 하지만 이제부턴 시간과 방법을 다하지 않고 나의 이득을 보며 생각했어. 정말 무모한 대련에서 검술과 마법을 따로 겨루다니. 이번엔 마법 대련인데 세트는 신입생 중 마법 등급이 가장 높은 상성급이야. 힐리커는 화가 나서 속으로 계속 외쳤어. 자기 홍보하는 거야. 사람들이 널 주목하게. 경기장에서 세트가 마법으로 죽음의 주먹을 알려던데 내가 피했어. 그 다음엔 계속 쫓고 죽기는 싸움이었지. 결국 그가 사막의 송곳니 마법을 써서 날 가뒀어. 세트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 쥐처럼 도망만 치지 말라고. 전사라면 피하지 말도 안 돼. 가만히 서서 맞고 있을 순 없잖아. 내 말이 안 통하는 세트가 화를 냈어.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4성급 마법인 모래 폭풍을 쓰더라고. 그럼 이거는 내가 받아줄게. 방어 결계하는 기류가 난무해서 밖에선 안이 전혀 안 보였어. 선생님들도 곧 부서질 것 같은 방어 결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어. 힐리커가 학장님께 빨리 대련을 중단시키자고 했는데 학장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래. 난 비기를 썼어. 무의 구체로 세트의 마법을 전부 삼켜버렸지. 관중들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세트도 얼어붙었어. 마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거든. 세트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풀이 죽어서 말했어. 자기가 졌다고. 완전히 졌다고. 마음 한구석이 미안해지려던 순간 세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의 전투 욕구가 점점 치솟고 있었어. 그가 말했어.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도전하겠대. 받아다 할래. 난 당연히 거절했지. 그 시각집에선 만능인 브라이언이 유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그때 동생들 돌보는 게 귀찮긴 했지만 이렇게 써먹을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전 순간 브라이언은 목소리를 가늘게 내며 공주님 밥 먹다고 했었는데 다음 순간 갑자기 훨씬 퍼진 어린 용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용의 성장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단 건 알고 있었지만 대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단 그냥 멍했어. 벌써 6살 정도로 보였거든. 성장 속도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이야. 이대로 가다간 기숙사에서 몰래 키우기 힘들 것 같아. 갑자기 뒤에서 힐리커의 목소리가 들렸어. 마검 하나만 고민까지 더해지면 자기도 숨기기 어렵대. 임무 수행 중에는 좋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드래곤 같은 생물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난 브라이언이 아기 드래곤을 잘 돌볼 거라고 말했어. 게다가 기숙사 주변에 결계도 찾았고 테일런과 아이의 기운을 차단했어. 힐리커가 내게 편지를 건네며 오늘 같은 사고는 다시 치지 말라고 했어. 요즘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분한테 미움받으면 좋을 게 없어. 봉투를 뜯어보니 합장의 경고장이었어. 내 태도가 불량하다며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아기 드래곤도 걱정하며 그럼 다들 걸로 쫓겨나는 거야? 아빠 나도 모르겠어. 얘가 언제 이런 말을 배웠지? 하지만 난 미워했어. 걱정 마. 내가 직접 항의하러 갈게. 경고장은 행정실이 아니라 합장이 직접 쓴 거야. 다시 말해. 합장이 나와 면담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사실 단생이 또 면담한 적 있어. 난 곧 방영기사단에 들어가겠다고 했지. 형을 위해 살겠다고. 그때 합장이 내게 말했어. 그 기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꼭두가시처럼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고. 이번엔 합장이 내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브라이언이 갑자기 제안했어. 아기 드래곤한테 이름을 지어주자고. 계속 꼬마라고만 부를 순 없잖아. 난 바로 내너라고 했어. 브라이언은 너무 대충이하며 반대하라 했지만 내너가 아직 마음에 들어 했어. 자면은 학장실로 바뀌고 그는 내 잠재력을 알아갔어. 2성급 흑구로 4성급 마법을 삼켰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야.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학장 컨델은 현황대의 스승이자 서당고 다이애너의 아버지야. 대륙 최고의 9성급 마법사 중 한 명이지. 딸이 죽은 뒤 왕이 허건에 모든 걸 바쳤어.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 합장은 평화를 바라는 줄 알았는데
전생엔 알 수 없는 이유로 황희징탈전에 개입했거든. 합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 그가 날 시험하려고 일부러 부성급 방문제한 결계를 쳐놨네. 난 그의 뜻대로 결계를 깨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어. 합당은 예상 못했겠지. 내가 오히려 한 수 어길 줄은. 다음 순간 그가 말했어. 경고장은 털어할 수 없으니 날 설득해보라고. 그래서 마음속 의문을 물어갔어. 황제가 생각한 후 삼황자와 사황자가 황위를 놓이는데 폐황자를 지지하지 않을 거냐고. 합장이 버럭 화를 냈어. 날 무례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극도로 오만하다고 했지. 하지만 난 함부로 물은 게 아니야. 전생의 황자들이 황위 다툼을 할 때 합장은 대황자를 황대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 하지만 잔혹한 대황자가 즉위한 후 모든 형제를 죽였을 뿐 아니라 합장처럼 도와준 사람도 그의 잔혹함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어. 이 순간 합장이 그때 말했어. 100년간 이어진 평화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고. 인재인 줄 알았더니 바보였구나. 난 합장에게 분명히 말했어. 현 황후 가문의 권력욕이 얼마나 큰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사실 지국은 이미 위태로워. 평화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이 학원도 함께 끝날 거라고. 합장이 충격받았어. 이렇게 어린애가 정치 상황을 뜨들고 있다니. 그래서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물었어. 난 그에게 거래를 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그의 가문과 학원의 평화를 지키면 그는 경고장을 철회한 거야. 합장이 갑자기 부성급 마법 시탑을 펼쳤어. 무슨 힘으로 그것들을 지킬 거냐며. 심판의 쇠사슬이 하루에서 떨어져 날 묶었어. 내게 하늘을 찌르는 능력이 있어도 쉽게 벗어날 순 없다고. 교장이 그렇게 말했으니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모액구체 응용시. 교장의 마법이 깨끗이 흡수됐어. 교장에게 물었지. 이제 내가 쓸모있어 보이나요? 교장이 인정했어. 경고장을 철회하겠대. 면담 후 교장과 합의했어. 수업은 최대한 늘으려고 해. 근데 30년 전에 들었던 수업에 다시 듣는 기분이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정화 작업이 없을 땐 혼자 수연하기로 했어. 근데 나가자마자 엘린한테 걸렸어. 엘린한테 화장실 간다고 했어. 엘린은 내 거짓말을 바로 눈치챘어. 그쪽엔 화장실이 없거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계단에서 누가 엘린을 불렀어. 대빠레 테바야 오빠 그리고 저빠레 로비영 오빠야. 둘 다 엘린을 보자 비꼬기 시작했어. 인사하는 엘린은 무시하고 나한테 말했지. 지난번 배련이 멋있었대. 다음 연회에 초대하겠대. 로비영이 엘린한테 말했어. 몸은 연회에서 던 빠진다고 자기 신분을 알아야 한다면서. 두 황자가 멀어지자 엘린이 가족은 피가 지나르던데요. 엘린한테 말해줬어. 저 사람들은 남보다 못해. 피는 권력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근데 더럽게 차갑게 대한 건 너를 경계한다는 거야. 낙담할 필요 없어.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침대에서 자는 레더 말고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없어. 짜증난 카일렌이 마지못해 날아왔어. 쉬는 것도 안 돼요. 갑자기 왜 영체화했냐고 물었더니 카일렌이 이 상태가 지적 숨기기 편하대. 카일렌한테 그라이언 좀 잡아보래. 잠 못 단 카일렌이 바로 소리쳤어. 내가 걔야. 사람 찾아올 거야. 근데 갑자기 카일렌이 조용해지더니 킁킁거리며 피 냄새가 난대. 내너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드라이언은 내너 선물 사러 나갔어. 근데 돌아오는 길거리가 묘하게 조용하고 이상해. 어두운 골목에 사람들이 쉬어 있었어. 날 못 이기니까 브라이언한테 소스는 베르트야. 브라이언이 웃기다고 했어. 주인을 어쩌겠다고. 정말 웃기네. 화난 데이트이 다른 애들 보고 데이트만 하긴 아까우니까 그냥 주기. 다행히 내가 제때 도착해서 그들을 막았어. 베리트는 내가 직접 찾아오자 항구에서 내 내장을 꺼내겠다고 소리쳤어. 정말 기대되는군. 안무파식 난격으로 베리트의 용병들을 전부 처리했어. 베리트는 나한테 질 리 없다며 마법을 쓰려다가 내 이격에 바닥에 쓰러졌어.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늘 자기보다 약한 애들만 괴롭혔지. 베리트는 갤런 왕국 시번자 로엄이 가문의 장남이야. 전생에도 정말 나쁜 놈이었어. 하인들을 자주 괴롭혔고 기분 내키면 산속 동물들을 태워 죽이기 일쑤였지. 나중엔 마법 연습이란 핑계로 같은 반 여학생을 단인하게 살해했어. 결국 안디가 그 녀석을 더 하라고 명령했지. 하당한 후 그의 저택에 찾아갔을 때 지하실에 버려진 수많은 하인들의 시체를 봤어. 고문하고 보통스럽게 죽이려는데 그 녀석은 웃으면서 빨리 끝내라고 했어. 이미 충분히 즐겼다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결말은 전혀 잔인한 처벌이 아니었어. 이미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는 진짜 고통이 뭔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마력구슬을 그의 입에 밀어넣었어. 나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사람들은 그 마력구슬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베이트의 마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몰래 나를 미행하던 켈리는 내가 그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놀랐겠지. 서둘러 애셜에게 보고하여던 그를 체리커가 붙잡았어. 브라이언은 돼지머리처럼 둔 얼굴로 나한테 보는 목이 없다고 했어. 뭘 하려는지 알지만 말했지. 충성은 죽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처리하고 쉐이크를 나오게 했어. 쉐이크가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지. 케일린이란 녀석 얼마 전부터 계속 날 미행하던 놈이야. 쉐이크는 내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 날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조심하겠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래. 케일린은 내가 처리하고 베리트와 그 부하들은 그녀가 뒷정이 안 돼. 케일린은 다가오는 나를 보며 포기하라고 했어. 입 밖에 안 낼 거라고. 그가 케일린인 것도 아니다. 레이셜의 측근이란 것도 알아. 전생에서 애셜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으니까 나와 애셜의 관계를 질투하기까지 했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꽤 위험한 놈이야.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애셜의 부하니까 내 계획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9성급 암흑 속성하고 그림자 인격을 시전했어. 그림자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상대를 사유자재로 도송하는 마법이야. 전생에 한 번 써봤지. 마법이 끝나고 누구냐?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전부 털어놨어.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 원래는 아이지어였는데 지금은 날 섬기고 싶다더 날 하다달라고 했어. 내 말을 잘 기억하라고 했지. 그리고 빌리어드로 돌아가서 아이지어에게 전하라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나의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명령을 다하겠다고 했어. 일주일 후 훈련장에서 엘린이 라이시머스와 대연 중이었어. 근데 엘린은 라이시머스를 당해낼 수가 없었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랑 브라이언도 대연했는데 브라이언은 자기가 답이 없다고 했지만 막상 보니까 꽤 맷집이 있더라고. 안 힘들냐고 물었더니 브라이언이 피를 토하면서도 괜찮다고 그따지 버피겠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브라이언도 자기 몸은 지킬 줄 알아야 하니까 누가 장강할 수 있겠어. 베리트 같은 놈이 또 안 나타난다고 엘린이 우리가 아시는 걸 보고 다가가서 인사했어. 매주 라이시머스랑 여기 와서 폼술 연습을 한대.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 대비는 해둬야 한다는 거지. 엘린이 말한 그 일이랑 2주일 전 치유소 앞에서 누군가 발견한 페인이 된 베리트였어.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끝내 말을 못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영역 마법도 못 쓴대. 근데 라이시머스 반응이 좀 우유였어. 통쾌하게 할 줄 알았는데 말야. 그런데 바로 그때 내너가 아빠를 외치며 하늘에서 떨어졌어. 숙소에서 애 봐주던 카일레는 슬금슬금 자고 있었고 엘린이 매너를 얼른 안아주곤 이 애가 어디서 온 거냐며 의아해했지. 매너는 날 보고 손 뻗으며 아빠 외쳐댔어. 드디어 찾았다고. 엘린은 불어버렸지. 언제 생긴 일이냐며. 언제 아이가 생겼냐고. 누구라 만든 거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숙소로 돌아와서 엘린한테 대중사점을 상영했더니 헛소동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 근데 내 겁점은 따로 있었어. 성녀한테 약점이 잡혔잖아. 브라이언은 우리 모두 학원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했고 그런데 엘린이 가슴을 탑치면서 이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안심하래. 대신 조건이 하나 있대. 가끔 내 숙소에 놀러 오게 해달라는 거야. 내 너를 보고 싶다면서. 문제 없다고 했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절대 루설 금지. 카일렌이 뛰어나서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며. 이참에 엘린한테 내가 마검이랑 같이 산다고 말해. 카일린한테 반성 좀 하라고 했어. 그때 브라이언이 내 너 데리고 산책 가자고 했어. 방에만 있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래. 로원 근교에서 날아가던 용 2마리가 갑자기 멈췄어. 울룡 로이온이 역겨운 냄새를 맡았거든. 홍영케 데일리너가 말했지. 여긴 로원 학원 근처래. 로이온이 저쪽을 가리키며 역겨워했어. 돌아간 건 좀 늦어질 것 같아. 저기서 뭔가 터지고 있거든. 용족이 절대 용납 못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기운. 그때 로원 근교에서는 나와 브라이언이 레너와 함께 놀고 있었어. 카일렌이 갑자기 나타났지. 이제 진짜 아빠 같네. 이 기회에 레너한테 엄마를 찾아주는 게 어때? 예를 들면 그 황녀님 같은. 그런데 갑자기 우리 모두 위험한 기운이 빠르게 다가온 걸 느꼈어. 다행히도 브라이언이 레너를 안고 그 공격을 피했지. 난 그들을 대피로 숨겼어. 이곳에 고급 퇴군 둘이 동시에 나타날 줄이야. 놈들은 브라이언이 안고 있는 레너를 보며 말했어. 역겨운 냄새군. 저놈이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였어. 캐털리너가 내게 물었지. 저주한 드래곤이네 주인이냐? 마검까지 가지고 있네. 카일렌이 페탈리너에게 말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무례해. 페탈리너는 오히려 소리쳤지. 이 파트라고. 천한 인간의 부하로 전락한 놈이 자기한테 말 걸 자격도 없대. 로소웬이 덤비려는 줄을 막았어. 우린 너희 같은 하등한 놈들과 싸울 생각 없어. 저 꼬마만 내놔. 그럼 봐줄게. 저 꼬마는 연구할 가치가 있거든. 난 이 썩은 도마뱀한테 입 닥치라고 했어. 로소웬은 바로 영침으로 날 공격했지. 난 브라이언한테 내놔 안고 멀리 피하라고 했어. 충분해. 아무 부시 마검이 나타났어. 캐터리나는 그 힘에 놀랐지. 루소에는 추랑강한 자의심이라고 했어.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들이 딸고는 하기만 인간일 뿐이래. 난 놈이 방심한 틈을 곁으로 순간이동했어. 그리고 공약을 퍼부었지. 로쏘에는 하리만 인간이라며 욕하면서 반격했는데 내가 피할 줄은 몰랐던 거야. 캐틀리나가 용감하게 나섰어. 여기는 자기가 맡았대. 로쏘엔이 물러서라고 했지. 왜냐면 놈도 알거든. 캐틀리나는 내 3배가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드래곤의 오만함이 캐틀리나가 날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지. 난 필살기 날아오르는 8개의 꽃잎을 썼어. 그것도 좋건 뭐라. 첫 타로 방어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타로 눈물 거마에 베어버렸지. 누가 참혹하게 죽는 걸 보고 로쏘엔이 이를 가였어. 넌 대체 뭐냐? 안결시는 권능이 없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리 없는데. 그때 로쏘엔은 날 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변형수를 쓰기 시작했지. 이건 드래곤이 인간 형태를 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법이야.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놈들의 가장 무방비한 때지. 로쏘에는 내가 너 위로 뛰어오르자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놈은 내가 변형수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짐작했지만 인간인 날 무시했어. 결국 놈의 무지하고 오만한 태도가 내 검의 목숨을 빼앗기게 만들었지. 난 데어낸 드래곤 고기를 브라이언한테 건넸어. 너도 먹으라고. 이거 엄청 비한 거거든. 내너는 자기도 달라고 뗄 브라이언은 황급히 내너두를 가였지. 한전 타일리는 이미 빌리어스로 돌아왔고 아이커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아이커에게 말했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정보를 얻지 못했다. 아이커는 속으로 의아했다. 타일리는 떠나기 전엔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너무 침착해. 마치 다른 사람이 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타일린을 보며 지금 물어볼 때 있다고 했다. 타일린은 한참 놀랐다. 아이커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거구나.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건가? 타일린은 손을 가슴에 얹고 아이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로다이의 강호가 함께 하시길. 아이커는 웃으며 타일린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그냥 주기적인 의식일 뿐이라고. 그리고 타일린을 내보냈다. 타일린은 생각했다.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어. 일단 의심받으면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션두려님의 발목을 잡아선 안 돼. 문을 연 타일린은 발견했다. 에멀리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타일린이 에멀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아이커가 나왔다. 자비가 그녀를 찾았다고 했다. 에멀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장면은 어느 신비한 장소로 옮겨갔다. 다른 드래곤족들이 발견했다. 로저왕과 카터리너의 행동이 노연하다는 걸. 그들이 마지막으로 실력을 사용한 곳은 루건 교회였고 그 후론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 의문을 품었다. 8성급 이상의 드래곤 기운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하지만 그들 둘의 나력석은 정말로 빛을 이었고 로건 교회에는 전투로 파괴된 항전만 있을 뿐 그 외엔 아무 단서가 없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암흑 속성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 둘을 죽일 수 있는 건 콘델 뿐이다. 하지만 콘델은 암흑 속성이 아니니 즉 우리가 오르는 대상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때 누군가 말했다. 왕리타건의 셴이라는 애가 있는데 암흑 속성을 가졌고 전선에서 암마 드래곤을 만났는 애도 살아남았다고. 레너드와 직원의 죽음도 그와 관련이 있을지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실험 치료를 제공했던 자들이니까. 중앙의 녹색 마석이라.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군. 그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어. 내 손녀 루너를 신에게 접근시켜보지. 장면이 바뀌어 기숙사한 베이린이 레너에게 특대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게 엄청 많았다. 그리고 최근 난 좀 얌전히 있어야겠어. 드래곤이 레너의 존재를 눈치챘으니 다시 우릴 습격할지도 몰라. 한편 포테이토 더 택정은에선 아이커가 대황자와 대화 중이었다. 그들은 졸업 후 다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루이너가 아이커에게 물었다. 근데까지 변방에서 시간 낭비할 건다. 앨리스는 대륙 탐방까지 가는데 아이커는 여전히 가식적으로 자신도 앨리스가 걱정된다며 그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루이너는 단번에 삐뚤어갔다. 넌 그녀가 언젠가 널 위협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 루이스는 아이커에게 말했다. 부한께서 나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베이린이랑 나랑 정략 결혼까지 고려하신대. 이 얘기만 나오면 루이스는 화가 치밀었다. 부황은 왜? 겉단 번지르한 태모를 편애하시는 건지. 아이커는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주목받기 시작했고 자기 세력도 생겼으니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술을 따르던 블리시가 옆에선 낯선 수호기사에게 물었다. 한잔할래? 루이너가 기쁘게 소리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빈민가를 신설할 때 발견한 보석이래. 그것도 최고급.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고 난 적당히 나를 숨기며 학원 생활에 적응했을 때 앨리스 누나가 돌아왔다. 학원에 돌아온 앨리스는 먼저 교장을 찾아 자신이 빛의 기사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교장이 말했다. 가문의 뜻을 이으려나 보군. 앨리스는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게다가 다시는 동생이 걱정된다고 했다. 많은 내가. 교장은 갑자기 크게 웃었다. 교장님,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 뒤로 누나와 고연이어 이야기를 나눴어. 전생에 나는 이 날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이 날이 살아있는 누나를 본 마지막 날이었거든. 누나가 요즘은 방학에도 집에 안 온다고 불렀어. 나는 누나가 없으면 집에서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집에 말했지. 안 가는 이유는 너무 많았어. 짜증나는 엑셀.
날 없애려고만 하는 공작부인, 그리고 모른 척하는 아버지. 그래서 졸업전까진 안 돌아갈 거야. 누나는 모란푸점을 지었어. 그분 큰 주아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지. 나는 그와 잘 지낼 수가 없다고 했어. 이유는 누나도 다 알잖아. 그가 날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브라이언이 나섰어.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누나한테 전부 다 얘기했어. 이번이 두 번째였어. 누나가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건 전생에 어렸을 때 큰 지가 계속 배려하다고 했었어. 내 의사는 신경도 안 나를 쓰고 모욕하고 지르만 있으면 때렸지. 그때 누나가 나타났어. 화를 내며 큰 지한테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누나의 그런 표정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다 듣고 난 누나가 나를 꼭 안아줬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자기한테 기대도겠나고. 앞으로 자기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누나는 나랑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입이 있어서 먼저 가야 했어. 가기 전에 브라이언한테 부탁했지. 날 잘 지켜달라고. 공작 섬이 곧 시끄러워지겠어.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누나한테 보여줘야 해. 누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야만 누나가 피할 수 있어. 미래의 그 비극을 브라이언이 편지 두 통을 건넸어. 하나는 황궁에서 온 거고 다른 하나는 청소부가 준 거였어. 황궁 편지는 연회 초대장이었어. 다른 건 암살 실형이었고 트리니언 암살 사건. 황궁여도에서 일어난 꽤 큰 사건이지. 그가 현 황후의 동생이거든. 그러고 보니 전생에 실리카는 다른 사람을 보냈던 것 같다. 당주가 나한테 공들인 게 분명해. 내 너가 아빠 배고프다며 나왔어. 브라이언이 엄청 놀랐지. 그런데 눈앞에 이 반경에 나도 눈이 휘둥그레졌어. 또 잘한 거야. 한편 누나는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왔어. 공작 부인 위치를 확인하고 성큼성큼 찾아갔지. 부인은 여전히 안부를 묻는 척했어. 그런데 누가 봤을까? 누나가 다짜고짜 뺨을 후려쳤어.